그 5번은 잠깐 할 거고 그 5번 전에 1, 2, 3, 4번 중에 혹시 질문 좀 손드세요. 1번 질문, 2번, 3번, 4번 없죠? 5번 봅시다. 5번은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 답은 나왔을 수도 있긴 한데 잠깐 좀 보자. x가 4부터 5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정의됐다는 얘기는 저게 정의역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저 안에서만 함수가 정의되는 얘기니까. 자, 정의역이 4부터 5 사이에서 이 표현 나와 있거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fx가 요거다. 그리고 이 fx의 역함수 gx가 존재하고 둘을 합성하면 같대. 잘 봐. 너네 원래 합성함수에서 역함수랑 본인 자신을 합성하면 얘는 무조건 뭐 나와? x 나오죠. 이것도 x고 얘도 x야.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식이 같다라는 걸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제가 의미하는 건 뭘까? 정의역. 너네 그거 그 뭐냐 예를 들어서 두 함수가 있어. 이런 거 옛날에 배웠을 텐데 fx가 x가 있고 gx는 x의 세제곱이 있어. 근데 정의역이 1, 0, 1이야. 그럼 두 함수는 사실상 같은 함수는 아니지만 여기로 제한해서 보면 둘은 같은 함수죠. 그렇지? 그런 느낌처럼 얘도 두 함수 식은 원래는 같기는 한데 둘이 같으려면 정의역도 같아야 돼요. 정의역, 공역, 치역 다 같아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요 녀석의 정의역은 뭐야? 자, f에 gx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너네 x에서 y로 가는 함수, y에서 z로 가는 함수 얘를 f, 얘를 g라고 하면 g, f, x 이 녀석의 진짜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누구야? 얘죠. 치역이 누구야? 공역이 얘지. 맞죠? 즉, 이 합성함수의 진짜 정의역은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의 x값들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진짜 정의역이거든? 그러면 요 녀석의 진짜 정의역은 gx의 그 x값들인 거지. 근데 gx는 누구의 역함수야? fx의 역함수였죠. 따라서 요 녀석의 정의역은 fx의 치역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fx가 받은 대로 다시 역으로 돌려주잖아. 그게 gx의 정의역이죠. 오케이? 이해돼?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요 녀석의 정의역은 g의 fx의 정의역은 요 녀석의 정의역도 똑같이 찾아보면 그냥 fx의 정의역이 요 녀석의 정의역인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근데 두 함수가 같으려면 결국 정의역도 같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fx의 정의역과 fx의 치역은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fx의 치역 y의 범위는 결국 4부터 5까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이거를 캐치해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였어. 됐죠? 물론 너네가 맨날 보던 게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역함수 존재하네? 4, 4, 5, 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풀었으면 답은 나옵니다. 알겠지? 하지만 이 내용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가보자.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다 해석을 했고, 그러면 4부터 5까지 y 범위도 4부터 5까지 안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2차 함수여야 돼. 즉 뭐 해야 돼? 구석탱이 지나는 요런 그래프거나 이런 그래프여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요게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보면 요 첫 번째 케이스는 f의 4가 4 나오고 f의 5는 5 나와야 됩니다. 맞지? 그럼 여기에서 a, b가 두 개 나올 거고, 두 번째 요 케이스에서는 f의 4가 5고요 f의 5는 4예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a, b의 값들이 나올 거야. 됐니? 그럼 요 녀석 그냥 대입해서 연립해. a, b 혹시 그 거리곱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스킬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 쓰면 금방 나와. 하나만 더. 너는 2차 함수에서 2차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요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좀 편해서 지금 알려주는 건데
2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입니다. 여기 간격이 1차이 나면 요 간격도 1차이 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딱 x 꼭지점 기준으로 x 간격이 1차이 났을 때 y 간격도 1차이 나는 건 딱 x제곱 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경우밖에 없죠. 오케이? 2차 함수 중에서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여기에서 정사각형이잖아 1차이 나는. 그럼 만약에 요 1번 케이스잖아? 무조건 꼭지점은 어디야 되냐면 여기일 수밖에 없죠. 1차이 나고 1차이 나서 뭔지 알지? 이해돼? 진짜?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연립방정식 풀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대입해서 풀면 A가 4 나오고 B가 4라고 나올 거야.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 연립방정식 풀면 A는 5 나오고 B는 또 4 나올 겁니다. 되죠? 그냥 연립방정식 대입해서 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라지 M은 요 녀석들의 합이니까 9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F2분의 9 구하래. F2분의 9. 근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의 fx식이 다르잖아. 근데 뜬금없이 F2분의 9 구하래. 그럼 뭐겠어? 두 결과 다 2분의 9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안 그랬으면 F2분의 9의 모든 합을 구하시고 이렇게 했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fx는 x-4의 제곱 더하기 5니까 5? 4니까 여기에다 2분의 9 넣어주시면 2분의 9 넣어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 나오죠? 그래서 4분의 16, 17? 요거냐?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그래서 요 녀석이랑 저 m의 값이랑 합쳐주시면 끝납니다. 이해되냐? 자, 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뒤에 6번 질문인 친구. 6번 질문. 7번. 없어요? 넘어간다. 7번 없어 진짜? 8번 9번 10번 들어도 돼. 왜 안 들죠? 10번 뭐 질문이야? 자 10번 보면 마이너스 3,3이 A점이고 유리함수가 나와있는데 유리함수 그래프는 쉽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점근선이고 원점 지나니까 요렇게 지나는 유리함수였을 겁니다. 그치? 근데 지금 A점이 어디냐면 마3,3이거든? 지금 뭔가 연관성이 보이니? 여기가 마3,3이란 얘기는 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4니까 얘네들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직선 위에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뭘 배웠었냐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이 유리함수의 한 점을 지나는 원의 최소값, 넓이의 최소값 구하면 항상 언제였어?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였죠. 근데 얘가 중심이 이쪽으로 바뀐 것 뿐이야. 마치 그대로 통행됐잖아.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면서 여기 원, 점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는 당연히 어디에서 또 여기서 접할 때겠죠. 요렇게. 이해돼? 그래서 원점인 여기랑 마이너스 3,3인 여기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고 반지름이 되는 원의 넓이 구해주시면 최소값 끝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은 좀 볼게요. 11번 11번 문제 보면 지금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거 쌤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예이면 예이다가 참이래. 근데 쌤이 주어진 명제 말고 문제를 선생님들이 꼬아서 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우를 좀 활용하라고 했죠. 그럼 대우를 활용하는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대우로 바꿔라. 그리고 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우로 바꿔라 라고 했지. 지금 얘는 둘 다 들어가 있죠. 물론 여기가 대우로 바꾸면 아니다가 되긴 하지만 여기는 그나마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복잡하니까 얘를 바꾸기 위해서 대우 명제 찾습니다. 대우 명제 찾아주면 A가 집합 A의 원소 2고 그리고 또는 그리고로 바뀌고요. B가 집합 A의 원소 2면 A 더하기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 뜻인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너네 이 문제에서 명제가 이런 식으로 A, B에 대해서 나왔을 때 A, B가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요게 없잖아? 그럼 A, B는 같아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지금 이 표현 없어요. 즉 A, B가 같을 수도 있어. 그럼 잘 생각해봐. 일단은 요게 무슨 뜻이야? 만약에 1이라는 원소를 A에 넣을 거면 누가 들어가면 안 돼? 1 더하기 1짜리인 2는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 얘가 들어가면 얘는 들어갈 수 없고요. 2 들어가면 얘 2배인 4 들어가면 안 되고요. 3 들어가면 6 안 되고 4 들어가면 8 안 되고 5 들어가면 10 안 돼. 약간 확실하지? 그러니까 일단 지 자신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것들은 여기까지야. 그 외에 나머지 1과 2가 들어갔으면 3 못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여기까지 됐니? 일단 무조건 못 들어가는 것들 파악하면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 합의 최대값 구하고 싶어. 그럼 가급적이면 가장 큰 값들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힘드냐? 아니지? 자, 그럼 봐봐. 제일 큰 원소는 누구야? 10이지? 그럼 10 넣어. 그럼 누구 못 들어가? 5 못 들어가겠죠. 5가 들어가 있었으면 10 못 들어가니까.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5는 빠짐. 9는 아직은 아무런 제약이 없죠. 9 넣어. 8 넣어. 대신 8 들어가면 4 못 들어갑니다. 7 넣어. 상관없어. 6 넣어. 6 넣으면 이제 3 못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일단 됐니?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어떤 녀석들도 둘이 더해서 여기 있는 값들이 나오는 건 단 하나도 없죠. 그럼 이것들은 그냥 같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5 못 들어가, 4 못 들어가, 3 못 들어가. 누구 남았어? 1, 2 남았지. 근데 문제는 2 들어가는 순간 뭐가 안 돼? 2 더하기 6은 8 돼서 안 돼요. 오케이? 그럼 2도 들어가면 안 되겠네. 1도 똑같은 이유죠. 1 들어가는 순간 1 더하기 6은 7 되니까 안 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서 끝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따라서 최대는 6, 7, 8, 9, 1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최대인 거고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파악되죠? 그러니까 너네가 뭐뭐이면 뭐뭐일 수 없다 또는 뭐뭐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 확실한 거는 일단 구해놓고 걔네들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1과 2가 더해진 3까지 신경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머리 터져. 오케이, 됐고요. 12번으로 넘어가자. 자, 12번 보면 x의 범위는 애초에 6부터 38까지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저 범위 안에서의 x는 무조건 양수죠. 그럼 음수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 분수들이 굉장히 껄끄럽잖아. 분모가. 그 분모 없애야지. 맞아? 그리고 너네는 분수 x분의 막 이런 꼴, 루트 꼴도 안 배웠거든? 그냥 루트는 루트 자체로만 남아있어야 돼요. 따라서 모든 항에 x에 x-1 곱하세요. 뭔지 알겠지? 복잡한 식 그대로 놓고 보지 말고 모든 항에 x에 x-1을 싹 다 곱할 거야. 근데 이 녀석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여기가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ax로 바뀌고요. 얘는 분모 사라지니까 루트 2x-12 더하기 2가 될 거고 맨 오른쪽 항은 bx로 바뀔 거야. 여기가 됐니? 그러면 이제 6부터 38 사이에서 이 관계가 성립하는 a, b의 최대 최소값들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가보자. 무리함수로 접근하면 끝납니다. 네, 너네 스스로의 그림을 너무 믿지 마. 아까 그림 잘못 그려서 틀린 친구 하나 있는데 봐봐. 얘 무리함수 그려보면 6,2가 출발점이야. 그냥 이쯤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대충 한 이렇게 그려봐. 너네 맨날 그리던 방법대로 그냥 대충 그려. 그려고 한 38까지라고 했으니까 38을 여기서 끊어. 여기서 대입해주면 몇 나오더라? 10 나오는가? 뭐 그럴 거야. 자, 근데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가 38,10이야. 자, 이제 보자. 우리가 보는 범위는 딱 6부터 38 사이니까 요 사이만 봐주면 되는 거고 이 사이에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a짜리인 직선은 항상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요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y는 ax가 나오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럼 두 번째 b는 이제 이쪽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그래프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되니? 직선이? 자, 그러려면 접하는 순간보다는 커야겠지. 요 영역에 y는 bx가 있어야 돼요. 됐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a-b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a는 가급적이면 크면 좋고 b는 최소면 좋겠지. 그래서 a의 최대를 예로 잡고 b의 최소를 예로 잡아서 바로 답 찾으면 여기에서 오류가 생겨요. 무슨 오류가 생겨? 이 그래프가 정확하지가 않아. 사실 38이면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죠. 6에서. 좀 정확하게 가면 38이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가 38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는 직선 AX가 무리함수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생겨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 무조건 직선 AX는 밑에 있어야 돼. 맞지? 자, 따라서 이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지나는 상황이야? 38,11 지나는 상황이 A의 최대값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냥 어차피 얘는 무조건 0,0이라는 원점을 지나야 되는 직선이잖아? y는 ax라는 녀석은. 그치? 그러면 0,0이랑 얘 사이의 기울기 찾아보고 그럼 몇 나와? 3분의 1 나오죠? 0,0이랑 얘 사이의 기울기 찾아봐. 38분의 10이야. 그럼 누가 더 커? 3분의 1이 더 크지. 이해돼? 3분의 1이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를 연결한 직선은 얘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 여기서 중간 뚫고 가겠구나 여기를 지나면 라는 생각하셔야 돼.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지금 딱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상황이니까 기울기 38분의 10이고요. B의 최소값은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접하니까 뭐 하면 돼? 갖다 놓고 판별식 세워주면 되죠. 이해됐지? 자, 그럼 얘랑 얘랑 갖다 놓고 2 넘겨서 양면 제곱할게. 2x-12는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4bx 더하기 4. 그 다음에 싹 다 넘겨버리면 b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그러면 2b 더하기 1의 x 플러스 16은 0 나오고 이 녀석의 판별식 4b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6b제곱을 뺀 게 0이다. 됐죠? 다 넘기면 8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4, 2, 맞냐? 12잖아. 멈춰. 12, 6, 2 그치? 요쪽에 마이너스. 그래서 b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음수는 안 되죠? 지금 찾고 있는 거 양수니까 이 상황에서의 b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b의 최소값이 2분의 1까지 찾아내면 끝납니다. 됐니? 따라서 요거에서 요거 뺀 게 정답. 자, 됐고 13번 혹시 질문 13번 없어요? 네, 혼날 것 같아요. 아니야, 해도 돼. 대신 말로 할 거야. 없죠? 네.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14번 봅시다. 14번. 자, 14번 놔도 될 것 같은데. 14번 질문해 주시고. 여기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자, 14번.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해서 x에서 x로의 두 함수 fx, gx가 다음 그린 것 같대. 자, 지금 보면 일단 fx는 요렇게 2, 1, 2 얘가 fx. 그 다음에 gx는 2, 1, 1, 2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거 여기 옆에 여기 없네. 그 gx의 식을 안 알려줬네. 이거 문제 못 풀어요. 이거 문제 오류야. 근데 아마 1이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
여기 학교가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자, 저 1입니다. 1. 알겠지? 응.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G에 F에 G에 X가 K가 되는 실근의 개수를 HK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H0, H1, H2의 값을 구하래. 자, 이거 너네 문제 이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건 뭘 하건 값을 찾건 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야. 실근들의 합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도 있어. 근데 개수 구할 때는 너무 정확하게 풀 필요 없어. 알겠지?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마. 개수 구할 때는. 물론 실근의 합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식 다 찾아야 돼. 최소한 여기 보이는 식들은. 오케이? 자, 일단 한번 가보자. 지금 보면 이거 해석하면 결국에는 K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K가 0일 때부터 한번 볼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저 합성함수 식은 G, F, G, X가 0 되는 상황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쌤이 이거 뭐라고 했냐면 항상 겉함수 위주로만 보라고 했어요. 제일 밖에 있는 G가 0 되려면 몇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지. 지금 누가 1이라야 돼? 안에 들어가 있는 F에 GX가 1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되니? 됐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겉함수 봐. F가 1이 되려면 F가 1인 상황은 지금 여기거든? 식으로 찾으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얘는 GX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면 되죠. 여기가 됐어?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지. 실근의 개수일 때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1보다 작은 어떤 값, 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 이렇게 가도 돼. 그럼 봐봐. 이제 G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나오려면 대충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맞아. 됐어? 여기에서 실근 2개에다가 추가로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어떤 값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랑 만나죠. 실근 몇 개 나와? 1개 나와. 그래서 합쳐주시면 전체 실근의 개수는 3개다. 그래서 H0의 값은 3까지 찾아주시면 돼. 이해되니? 응.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야. 또 두 번째 K가 1일 때 K가 1이면 또 G에 F에 G에 X가 요까지만 할게요. 1. 그러면 G가 1 되려면 이번에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0과 여기 값 나오죠. 2분의 3. 됐지? 그래서 F의 GX가 이번에는 0 또는 2분의 3이면 된다. 그러면 먼저 F가 0 되려면 0 또는 2니까 요 GX가 0 또는 2면 되고 F가 2분의 3이려면 여기야. 맞죠? 그래서 대충 한 4분의 3, 4분의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까지. 됐지? 이제 마지막. 그러면 GX가 얘네들이랑 만나는 개수 구하면 되잖아. 자, 0이랑 만나는 거 1개. 2랑 만나는 거 1개. 4분의 5랑 만나는 거 1개. 4분의 3이랑 만나는 거 2개. 됐죠? 그래서 합쳐주시면 5, 5개가 H1인 거고요. 할 수 있겠지? 이거 H2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 15번 이 문제 보겠죠? 자, 15번 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집합인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오케이, fx 나와 있어요. x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1 얘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얘는 k 더하기 1 x가 마이너스 2일 때 됐고요.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마이너스 k라는 2차 함수. 자, 먼저 기억부터 보면 f의 g의 x랑 f의 g의 마이너스 x가 같냐? 라고 물어본 거지.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그냥 봐. 자, 둘이 같아요? 이제 데이터 보면 돼. gx 얘죠? g 마이너스 x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얘지. 얘랑 얘가 똑같아. 그럼 f에다 똑같은 함수를 집어 합성할 거니까 결과는 같겠지. 됐죠? 따라서 기억은 참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니은 fx가 1대1 대응면 자, 지금 fx가 어떤 함수냐면 유리함수거든. 요 위쪽만 보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랑 y는 1이야. 그 다음에 0,2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거죠.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인데, 그리고 딱 요 x가 마이너스 2인 상황에서는 2점을 지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잘 봐봐. 요 녀석의 치역은 1 뺀 나머지 다죠. 오케이? 그럼 얘가 만약 이런 데 있으면 y값 하나에 x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이 지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k 더하기 2는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데. k 더하기 2 어디 가야 돼? 점근선의 교점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니?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면 x축과 평행한 모든 직선은 어디에서든 그었든 무조건 교점은 한 개만 나와야 돼. 맞죠? 방금 전처럼 여기 있으면 여기서 교점 2개 나오니까 안 되고, 여기서는 교점이 안 나와서 안 돼요. 뭔지 알겠어? 교점이 한 개 나오려면 결국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고, 즉 니은 상황에서 k 더하기 2의 값은 무조건 1입니다. 됐니? 자,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밝혀졌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이 상황에서의 gx도 확인이 되죠? 이때 gx는 x제곱 더하기 1이었다. 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됐지? 자, 이제 니은에서 그 뒷부분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f의 gx의 치역은 0부터 1까지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 잘 봐봐. 합성함수야. 합성함수에서는 누가?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을 거야? 요 gx의 치역을 찾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주민아! 너 맞췄어 이거? 너 내가 뭐라 했어? 영상으로 봐. 내가 두 번 설명 안 해. 자, 졸지 마. 가서 얼음 좀 씹어 먹고 와. 얼음. 좀 얼음 안 나오냐, 정수기? 안 나와? 나오지? 얼음 받아서 씹어 먹어. 사용하면 혼나는 거야, 그치? 사용하면 혼나? 몰라요, 사용해본 적 없어. 사용해보는 사람 없어? 그래, 나는 안 혼나는데? 봅시다. gx의 치역이 요 합성함수의 정의역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gx의 치역 찾을 거야. 근데 gx 얘지. y값 어디야? 1이죠, 꼭지점. 그럼 당연히 치역은 뭐보다 크게 나왔다? 1보다 크게 나왔다.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를 그냥 x처럼 치환을 한다고 쳐봐. 그럼 결국 x가 1보다 크게 나왔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의 fx의 치역 구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fx의 치역이야. 1 어딨어? 요 유리함수 정근선보다는 오른쪽에 있죠. 그렇지? 즉, 요 범위를 보면 되고, 이미 끝났어. 왜? 이거 값도 찾긴 해야 되는데 애초에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점근선이 1이기 때문에 치역을 구하면 분명히 1보다는 작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래? 1보다 작거나 같대. 이미 거기서 끝난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한다고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속함수의 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니은까지는 끝. 니은 땡.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 이게 좀 어려운데, f의 gx의 최대값이 존재한대.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니은에서 힌트가 조금 나왔거든. 니은에서 힌트가 좀 나왔어요. 결국에는 fgx는 요 gx의 치역이 이 전체 합성함수의 정의역되는 거지.
근데 gx의 치역 지금 이 상황 말고 이 상황에서 봐봐.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야. 됐어?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건 f 그냥 라지 x라고 치환해볼게. 라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 안에서 뭘 갖는다? 최대를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돼?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최대를 갖는지 좀 보려면 저 함수 fx 그래프 좀 그릴게. x는 마이너스 2, y는 1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점은 k 값에 따라서 달라져서 아직은 모르. 맞지?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어. 돼? 안 돼?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fx는 얘거든.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죠. 점근선보다는 작다가 돼버리니까. 그치? 따라서 이런 거 안 돼요. 맞아? 자, 다음 마이너스 k가 1로 오면 그때는 있을 수도 있지. 이 값이 그러니까 여기 어딨어? k 더하기 2라는 요 값이 이쪽 위에 올라가 있었으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니까 그냥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요 밑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때는 또 최대가 없어요. 그래서 뭐해? 어차피 k가 여기로 온다, 마이너스 k가 여기로 온다는 얘기는 k가 몇이란 얘기야? 2란 얘기죠. k가 2인 상황에서는 경계가 마이너스 k가 여기가 될 거고 2 대입하면 몇 나와? 4 나오네? 그러면 4니까 1보다는 위쪽 여기에 찍히겠죠? 오케이, 이제 최대값 존재합니다. 됐어? 따라서 k가 2일 때는 최대 존재.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얘보다 이제 왼쪽으로 가는 순간에 이제 큰일 나지. 최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한없이 증가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k라고 치면 뭐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쪽에서 정렬을 따라서 한없이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하지를 않아. 이해됐니? 따라서 얘의 최대가 존재하는 녀석은 k가 2일 때밖에 없고 그래서 k의 개수는 1개라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16번. 자, 16번 보면 x가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방정식 해석 좀 할게요. fx는 결국 x거나 2x거나 2분의 1 x거나 이거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능한 함수 f의 개수 구하래요. 대응시키면 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잖아. 그치? 뭐 1대1 대응이다 이런 말 없어 1번은. 그쵸? 그래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 다 따져주시면 됩니다. 가보자.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2분의 1은 없으니까 그치? 그럼 몇 가지야? 2가지죠. 자, 2가 갈 수 있는 거 1, 2, 4 3가지지. 3이 갈 수 있는 경우 3, 6 2가지입니다. 오이씨. 그 다음에 4가 갈 수 있는 거 2, 4, 8 3가지죠. 미쳤냐? 이것도 3가지. 그 다음 5가 갈 수 있는 경우 1가지지. 얘 절반도 없고요. 얘 2배도 없어요. 맞죠? 자, 따라서 1가지. 6이 갈 수 있는 거 3 또는 6 2가지. 7이 갈 수 있는 거 마찬가지 1가지. 8이 갈 수 있는 거 4 또는 8 2가지. 됐지? 자, 얘가 첫 번째 함수의 개수인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래요. 가능한 1대1 함수. 1대1이라는 얘기는 y값으로 몰리면 안 되는 거지. 2개 이상이. 그쵸?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누굴 찾았냐면 한 겹짜리 무조건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정해져 있는 2가지가 있어요. 그치? 그게 누구야? 5랑 7이었지? 그래서 5, 7은 무조건 지 자신으로 갈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다음 여기다 가능한 거 좀 써볼게. 그러면 F1은 1 또는 2로 간다고 했죠. F의 2는 1 또는 2 또는 4라고 한다고 했고 F의 3은 3 또는 6으로 가고요. F의 4는
2 또는 4 또는 8로 가고 F의 5는 무조건 5고요. F의 6은 3 또는 6이고 F의 7은 당 7이고 F의 8은 4 또는 8이야. 여기까지 맞지? 여기서 이제 잘 봐. 얘네들은 어차피 끝났어. 경우의 수 한 가지야. 우리는 경우의 수만 구할 거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요 녀석은 1, 2, 4, 8로 연결되어 있죠. 쟤네는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 녀석은 3, 6이지. 3, 6으로 대응될 수 있는 건 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지? 그러면 결국 일단 얘네들 먼저 배열시켜 놓고 나머지 녀석들 고민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3, 6 먼저 배열시키는 경우수 몇 가지? 3, 6이 3, 6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이펙토리얼 나오겠지. 3이 3으로 가고 6이 6으로 갈 때, 3이 6으로 가고 6이 3으로 갈 때. 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대응되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이제 나머지 요 네 그룹, 그러니까 F1, 2, 4, 8 저 녀석들 결정할게요. 지금 제 결정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엮여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1로 엮여, 1, 2로 엮여 있고, 요거는 2로 엮여 있고, 얘는 4로 엮여 있고, 얘는 8로 엮여 있어요. 공통성이 없어. 노가다로 가야 돼. 노가다로 갈 때 누굴 결정하는 게 낫겠어? 잘 봐. 얘가 1로 갔을 때, 얘가 2로 갔을 때로 하는 순간 이제 여기 없는 4, 8은 또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결정되지 않아요. 4, 8은 독단적으로 움직여. 그러면 또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얘네들의 결과에 따라서 또 여기가 바뀌겠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2, 4, 8 갖고 있는 F4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는 게 나아요. 최대한 여기저기 많이 얽혀있잖아. 제가 이해돼? 제일 많이 얽혀있는 2, 4, 8을 갖고 있는 F4를 가지고, 또는 F2 가지고 해도 되긴 합니다. 얘도 3개니까. 그래서 얘 가지고 그냥 F4가 2일 때, 두 번째 F의 4가 4일 때, 세 번째 F의 4가 8일 때,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찾으면 돼. 일일이 하나하나. 됐지? 자, 그럼 먼저 봐봐. F4가 2야. F4가 2면 쫙쫙 2로 대응되는 건 이제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죠. F1은 1이야. 그럼 얘도 끝났네? 그러면 F1은 결국 뭐일 수밖에 없어요? 4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경우수가 한 가지인 거지. 그냥 딱 정해지는 거.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자. 누구 남았어? 얘 남았어요. 근데 얘가 2였기 때문에 얘는 4, 8 중에서 4는 이미 나왔어. 끝났어. 그럼 얘도 뭐일 수밖에 없어? 8일 수밖에 없어. 이해돼? F4가 2로 결정되는 순간 이때 나오는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다 정해져 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F4가 4면 이제 얘가 결정된 거야. 그럼 4 들어가 있는 건 안 돼요. 그럼 누가 끝나? F8은 8로 무조건 나오죠. 자, F8은 8일 수밖에 없고, 그럼 8 끝. 자, 4, 8 끝났어. 이제 요 두 녀석 남았는데, 두 녀석은 1, 2, 1, 2가 서로 교차해도 되고 그냥 지들한테 가도 되죠. 그치? 아무런 제약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나오는 거야? 두 가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자, 다음 세 번째 F4가 8일 때는, 자, 이번엔 얘가 선택됐어. 그럼 8 들어가는 얘는 안 돼요. 즉 F8은 4여야 돼. F8 4 나왔으니까 4 들어가는 요것들도 안 돼요. 그럼 또 누구 남아? 이제 F1은 1, 2로만 가면 되는 거지. 이것도 몇 가지? 두 가지. 따라서 전체 1대1 함수의 개수는 총 5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런지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17번. 얼마 나오냐? 17, 18, 19, 20, 21. 10분만 쉴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네.
자, 합시다. 일어나자. 17번 볼게요. 네. 1시간 10분.
10분, 10분. 가속 문제. 6, 7, 8, 10분. 한 문제랑 10분씩만 해도 충분하네. 잘 안겠다. 자, 천천히 가자. 17번. 여기서부터 좀 빡세지거든. 많이 빡세지거든. 근데 빡세지는 이유가 미지수가 단순히 많아서야. 그 미지수를 숫자처럼 생각해서 어쨌든 케이스만 잘 분류하면 막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싶은 문제 드립니다. 왜 표정으로 욕하는 거 안 돼? 왜 알겠지? 얼굴 표정으로 쌍욕을 날리는데 이게 뭔 개소리 하는 건가 막 이런. 자, 봅시다. 지금 보면 fx가 일단 a보다 큰 범위에서는 요 유리함수야. a랑 b가 혹시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자, a, b는 자연수고 저 유리함수야. 그러면 x는 a가 점근선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그리고 y는 3b가 점근선이죠. 3b는 a보다는 작대. 이게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a지. 맞죠? 여기 되니? 그러면 3b는 어디 있는 거야? 얘보다는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3b라고 잡아주시면 이거 지우자. 얘가 점근선이야.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0,7을 지나기는 하는데 3b 값을 모르기 때문에 1사오면 3사오면일지 2사오면 4사오면일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가면 돼. 첫 번째, 얘가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얘가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 오케이? 어차피 x가 a보다 큰 범위만 볼 거니까 요 두 가지만 고려하면 돼.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x가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말하는 거지. 그럼 요 범위 안에서는 2차 함수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음수야. 거기에다가 x에다가 a랑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얼마 나와? 0 나와.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결국 이로볼록한 2차 함수고 요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겁니다. 요 꼭지점이 어디고? 0,a고요. 여기까지 됐죠? 참고로 a는 3b보다는 커야 되니까 얘보다 위에 있을 겁니다. 이해돼? 됐지? 됐지? 자, 다음 세 번째.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셔.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왼쪽 범위에서는 요 유리함수야. 근데 이 유리함수도 확실하게 알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랑 y축, x축 요거 두 녀석이 점근선이고 위에 상수가 양수지. 그럼 점근선 기준이 1사오면 3사오면 방향이죠. 이렇게 나오면 끝이지 뭐. 됐어? 됐니? 자, 그러면 만약에 노란색이었으면 요렇게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고, 파란색 그래프였으면 요렇게 완성되는 거야. 파악되죠? 오케이. 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넘어오면 이 fx라는 그래프랑 기울기 일자리 아니야? 맞아. 기울기 일자리고 y좌편이 마이너스 t짜리인 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gt거든. 근데 요 1번 조건 보면, 1번 문제 보면 모든 t에 대해서 g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 자, 파란색 돼야 안 돼? 파란색 안 될 수 있어요. 왜? 요렇게 지나면 교점이 하나 나와. 여기서 교점이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지. 이해돼? 모든 t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상황인 거야? 결국 노란색 그래프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노란색 그래프 상황이 되면 얘랑 얘 때문에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은 어디서 긋든 무조건 교점은 2개 이상이야. 얘랑 추가적으로 만나면 3개, 4개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됐지? 자, 오케이. 그래서 1번 상황이 요 노란색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노란색 상황에서의 GA 더하기 G 마이너스 A 구하라고 있거든. A를 지날 때 교점의 개수랑
t가 a일 때의 교점의 수랑 t가 마이너스 a일 때의 교점의 수 구하래. 굳이 막 식 구하지 마. 교점의 개수야. 쌤이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면 그래프로 교점 만나는 상황들만 캐치하면 돼. 정확한 값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a일 때 GA부터 볼게. GA가 의미하는 건 y는 x-a랑 y는 fx의 교점의 개수인 거지. 됐어? 자 x-a는 어디야? 0,-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이거든? 그럼 어디 지나? a,0 지나죠. 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랑 추가적으로 만나면 교점의 개수가 3개, 4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얘랑 어디서 만나? a,0에서 하나 더 만나지. 그럼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3개인 거죠. 이해돼? 따라서 GA는 3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G-A는 y는 x 더하기 a랑 y는 fx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인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a면 이번에는 어디 지나는 거야? 0,a 마이너스 a, 0 이 두 점 지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지날 거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죠. 이해됐니? 자, 따라서 G-A는 4개다. 그럼 둘을 합쳐주시면 전체 7개. 1번의 정답은 7이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됐지? 꼭 A, B를 찾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프를 파악하면 돼. 됐죠? 자, 2번으로 넘어가자. 그럼 2번은 모든 t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3개 이하여야 돼. 그럼 방금 전에 노란색 경우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4개짜리도 나왔었지? 안 돼요. 무슨 상황이란 얘기야? 파란색 그래프 상황이란 얘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교점의 개수는 3개 이하밖에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2번 케이스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GA가 3이래. 그러면 2번 케이스에서의 GA는 y는 x-a라는 직선과 y는 fx 그래프의 교점이 3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냥 해석하면 됐어요? 자, 그러면 x-a는 어디야? 이거 쌤이 처음에 아까 그려놨던 요 직선이죠. 오케이? 그럼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교점 하나 나와. 확정. 여기서 교점 하나 확정적으로 나와요. 그럼 추가로 한 개의 교점이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누구랑 만나야 돼?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야지. 그럼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그래프였다? 접하는 그래프였다. 요렇게. 이해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교점 한 개가 더 생겨야 전체 교점의 수가 3개가 되겠죠. 여기가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을 그럼 다시 식으로 해석해보자. 이번엔 이게 포인트지, 접한다는 게. 그래서 유리함수인 x-a분의 3bx-7a라는 녀석과 x-a라는 직선이 접한다, 중근 갖는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됐어요? 됐죠? 그럼 얘 여기다 곱하고 식 정리 좀 할게. 우변, 좌변은 일단 3bx-7a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이야. 맞지? 자, 판별 쓸 거니까 넘겨. 쓰기 싫게 생기긴 했는데 그냥 해. 방법이 없어요. 접하는 거는. 자, 넘겨주면 x제곱, 그나마 요것들은 마이너스라도 묶자. 그러면 2a 더하기 3b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a야. 됐니? 자, 그러면 플러스야. 플러스 7a야. 됐죠? 얘가 0이야. 그럼 이 녀석의 뭐가?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 했죠. 접하니까. 됐냐? 자, 판별식 쓰자. 4a제곱 플러스 둘이 곱한 거 2배 12ab 플러스 9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 7에 28 a는 0이다까지 나와요. 됐니? 자, 그러면 식 정리해 주시면 12ab 플러스 9b제곱 마이너스 28a가 0이다. 됐어? 그래, 됐어. 와, 씨. 이 다음에 어떻게 풀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를 찾을 거니? 하나씩 넣어서? A가 1일 때, 2일 때?
아니야 미친 짓이야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일단은 A가 1일 때는 안 돼요. B도 자연수잖아. 최소한 3보다는 크니까 A가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넣어봐야겠지. 만약에 넣는다면. 근데 지금 저기서 쌤이 힌트를 줬거든. A랑 B에 대한 정보는 이거랑 A가 3B보다 크다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문자 하나로 정리 때릴 수 있죠. 응? 그래서 봐봐. 얘는 B라서 B의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한데 A는 꼴로 바꿀 수는 있잖아. B는 꼴로 바꾸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아? 요 두 녀석 넘겨서 A로 묶을게요. 그러면 28-12B는 9B 제곱이야. 됐냐? 여기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A는 28-12B분의 9B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B로 통일시킬 수 있지.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봐. 우리가 알 수 있는 A, B에 대한 이 두 개가 끝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결국 3B보다는 크다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녀석 양수야 음수야? 그거 파악해야 되거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가 무슨 케이스였어? 2번 그래프였죠.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면 얘가 점근선 기준 2, 4우면 4, 4우면 방향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되니? 2, 4우면 4, 4우면 방향이라는 얘기는 요 녀석의 x 그 y절편 7이라는 녀석은 어디 있어야 돼? 점근선보다 위쪽이어야 되죠. 그래서 3b는 7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12b는 28보다 작죠. 여기다 4배 하면. 따라서 얘는 양수. 얘가 양수란 얘기는 얘 여기다 곱해도 부동면 안 바뀌겠지?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9b의 제곱은 얘 여기다 곱하자. 약분하고 가자. 약분해. 자, 지금 여기에서 3b로 나눠줄 수 있죠. b는 어쨌든 양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3b로 나누면 짝 해서 3b까지. 자, 그래서 얘 여기다 이제 곱해주시면 좌변은 3b만 남고요. 우변은 그냥 28-12b야. 됐니? 이거 넘기고 이제 정리해. b는 뭐보다 크다? 15분의 28보다 크다. 근데 뭐보다 작다? 3분의 7보다는 작다. 얘가 대략 2점 몇? 얘 대략 1점 몇?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b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 이번 상황에서 b는 2라는 게 밝혀졌고 여기다 2 대입하면 a 값이 나오는 거야. 다시 원식에다가 여기다 2 넣어주시면 a는 28-24분의 4, 9, 36 그러면 이거 4니까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지? 그래서 A, B까지 끝났고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2A 물어봤으니까 F2A 대입하면 되죠? 2A는 A보다 크잖아. 그러면 요 유리함수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맞지? 저기다 넣어주시면 A분의 일단 AB로 표현할게. 6AB 마이너스 7A 즉 A로 나눠주시면 6B 마이너스 7이다. B가 2였으니까 12 마이너스 7 5가 정답. 됐죠? 여기가 약간 억지스럽긴 해. 여기는 억지스러운데 이 외에 나머지 과정들은 이해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좀 억지스럽긴 한데 문자가 두 개야. 근데 식이 두 개야. 하나는 방정식이고 하나는 부등식이야. 방정식에서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부등식에 때려 박아야 돼. 무조건.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8번 자, 18번은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정의역이 A, B, C고 fx는 x의 세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는 ax 더하기 1. 근데 f와 g가 같대. a 더하기 요거 계산하시오. 계산합시다. 아 잠깐만. 자 정역 A, B, C밖에 없죠. 그럼 일단 A 대입한 거 서로 같아야 되고 B 대입한 거 같고 C 대입한 것도 같겠지. 네.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우리는 누굴 먼저 판단해야 돼? A부터 파악해야 돼. 그치 지호야? 너 죽어. 너 왜 거기 숨어 있어가지고 자. 너 절로 가. 다른 점도 절로 앉아. 알았어. 그냥 저기 하면 그러면 저기서 하면 될까요? 자, 졸지 마세요. 좀만 버텨봐. 누구야 졸음 바이러스 퍼뜨린 거? 그러면 졸음은 번지는 건데, 어? 쌤 아니에요? 나랑. 어이없네. 자, 봐봐. 자, 아이씨. 자, 봅시다. fx랑 gx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a 대입한 결과가 같다는 걸 먼저 판단해야 돼. 왜? b랑 c를 대입하면 여기에 a가 계속 남아 있어요. 맞지? 그래서 그 a가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문자 하나만 남는 a를 먼저 대입해서 비교해. 할 수 있죠? 자, fa랑 ga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fa는 대입해 주시면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이고 ga는 여기다 a 넣어주시면 a 제곱 더하기 1이고 넘겨서 정리하면 a로 묶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a 값은 크기 순으로 하자. 마 3이거나 0이거나 2거나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가면 돼. 이제 셋밖에 안 남았어. 그치? 자, 먼저 첫 번째 a가 마 3일 때. 자,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제 bc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겠죠? 자, 이 상황이 성립해야 되고 이제 a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정해졌으니까 대입하세요. 누구 대입할까? b 대입하자. b 대입하면 자, 요 녀석과 여기다 b를 대입한 근데 a가 마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b 플러스 1이 같으면 돼. 근데 이거 잘 생각하면 어차피 c도 똑같지 않니? b에서 c로만 바뀌죠. 이해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근 두 개가 bc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여기 넘겨봐. 1 날라가. 3b 넘어가면 b로 묶자. 그럼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3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얘 마지막 인수분해 더해주면 b 마이너스 1에 b 플러스 3은 0이야.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0, 1, 마 3인데 뭐보다 큰? 마 3보다 큰 두 개가 bc가 된다고요. 이 중에서 누구일 수밖에 없어. 0, 1일 수밖에 없지. 따라서 b가 0이고 c가 1이다. 끝이야. 됐니?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A, B, C 정해졌으니까 구하시면 돼요. 넘어가면 돼. 왜? 이걸 모두 구하시오가 아니잖아. 그러면 나머지 케이스들은 안 될 거야. 알겠지? 실제 시험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한 번만 확인해보자. 두 번째,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A가 0일 때도 한번 보면 애초에 여기다 B 대입해. 그러면 요 녀석이 A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우변은 1로 바뀌죠? 그럼 1 넘겨주시면 뭐 나와? B의 세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마이너스 6B는 0이라는 식 나올 거고 이거 B로 묶어주면 B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 6은 0 나와. 맞지?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몽이 써야겠지. 그럼 얘 B는 0 또는 여기에서 그래몽이 써주시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더하기 6이니까 7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러면 A가 0인 상황이니까 또 B랑 C는 0보다는 커야 돼. 근데 0보다 큰 녀석이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 요거 한 녀석밖에 없죠. 그래서 B, C가 두 개가 안 나와. 끝. 1도 마찬가지. A가 1이란다. A가 2일 때도 B, C가 두 개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넘어가자. 자, 19번.
19번은 방금 요거랑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오히려 요거보다 쉬워. 자, 19. fx가 fx 그래프를 그리자. 자, 지금 fx 그래프 보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 y는 x,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연결되면서 마이너스 1짜리는 직선이야. 어이씨.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플러스 4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요거 fx, 그 다음에 gx도 옆에다 그려놓자.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고요. 요렇게 나올 거야.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함수값이 2 되는 순간까지 좀 체크해보면 여기가 2일 때 2는 나요. 대입해보면 돼. 추가적으로 쌤이 그려놓은 것 뿐이야. 자, 일단 얘가 gx, 얘가 fx인 것까지는 파악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음에 답하래. g의 fx. 자, 1번 문제 보면 제가 x범위가 마 4부터 4 사이일 때 g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래요. 합성함수야. 계속해서 나오고 있구나, 합성함수. 그럼 합성함수는 쌤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녀석이 이 fx의 치역이 gfx의 정역이 된다고 했죠. 됐냐? 그래서 fx의 치역 구하시면 돼요. 어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오케이? 자, 그럼 마사부터 플러스 4까지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 범위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여기가 됐니? 자, fx는 마 2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요 녀석 치환해봐. gfx에서 fx를 라지 x로 치환해보면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건 gx에 요 녀석의 뭐 구하라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서부터 플러스 2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마이너스 2가 어디야? 여기죠? 플러스 2는 여기야. 그러면 요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빼주면 4. 됐지?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정의역 파악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2번. 이번엔 조금 어려운데 실수 t에 대해서 x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gfx의 요 녀석의 최대값을 ht라고 한다. 근데 요 ht가 음수가 되는 모든 정수 t의 곱을 구하래요. 자, 이것도 계속 한결같이 푸는데 합성함수에서 요 fx 신경 쓰지 마. 얘 최대값이 ht거든? 그러면 요 fx, 요 범위에서 fx의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오겠죠? 그치? 뭐 a부터 b까지라고 쳐봐. fx 치환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요 범위에서 요 gx의 최대값이 뭐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고요. 됐냐? 약간 됐어? 자, 요 녀석의 최대값이 음수여야 된대. 그러면 요 a부터 b라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 사이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요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참고로 요 a랑 b는 뭐야? 요 범위에서 fx의 최대 최소야. 오케이? 치역의 범위니까. 자, 이걸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야. 이제 봐봐, 잘 봐. 여기에서 요 a랑 b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0이어도 안 돼요. 같아도 안 돼. 왜? 그러면 최대값이 0 되니까 음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맞지?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두 값이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럼 이제 fx로 다시 돌아와봐. fx로 돌아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럼 루트 2는 대략 어디 있어? 2보다는 살짝 밑에 어딘가에 있고 1.4 몇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위쪽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요 t부터 t 플러스 2라는 요 범위에서 fx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요 사이의 범위로. 이해됐냐?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다시 분명히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손을 안 들죠? 다들 이해했다. 했다 치는 건 아니지? 이해했다 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선생님 이런 거 아니죠? 아 약간 느낌 그런 건데. 자, 다시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어. 근데 t 플러스 2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져.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루트 2 사이가 범위에 포함돼. 근데 그러면 여기 범위가 포함되니까 최대값이 양수로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즉 t부터 t 플러스 2는 결국에는 요 사이에 들어가거나 이 사이에 들어가거나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됐어? 여기 알겠니? 이게 t부터 t 플러스 2가 1번이건 2번 사이에 들어가거나 3번 사이에 들어가거나. 자, 근데 요 경계값들을 한번 잘 살펴봐. 저것 좀 여기다 다시 그릴까? fx만 잘 볼게요. 여기가 0, 2, 4 y, 마 4 그 다음에 이거 루트 2 이거 마이너스 루트 2야. 어디 찾을 거냐면 당연히 우리는 요 경계값들을 판단해 봐야겠지.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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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요거 얼마야? 얼마까? 얘 기울기 얼마? 마 1이죠. 근데 요 함수값이 얼마라고? 루트 2라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1대 루트 2 뭐 이거 아니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요 길이랑 같죠? 얘가 루트 2니까 얘도 루트 2야. 따라서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얘는 마이너스 5점 몇이고 얘는 마이너스 2점 몇이야. 맞지? 그러면 잘 봐. t부터 t 플러스 2라는 요 범위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들어가려면 t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가능한 건 누가 있어요?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5 하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이면 딱 요거 직전까지 되죠? 오케이. t가 마이너스 5일 때 가능. 근데 t가 마이너스 4로 넘어가는 순간 요 오른쪽 경계값이 누가 돼? 2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면 여기잖아. 요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고. 물론 이해됐어? 그래서 최대값이 요 합성함수의 최대값이 양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돼? 되니? 돼요? t부터 t 플러스 2라는 범위가 정확하게 여기 안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첫 번째 t의 값 정수는 마이너스 5 하나. 자,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이 가면 돼.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이제 요 길이가 루트 2니까 0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여기는 플러스 루트 2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 t가 가능한 건 마이너스 1 하나 있겠지. 되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하면 딱 여기 사이에 들어가잖아. 근데 t가 0이면 범위 또 벗어나죠. 됐어? 자, 마지막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얘는 4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얘는 4 플러스 루트 2니까 4 마이너스 루트 2면 대략 2점 몇, 얘는 5점 몇.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크기라는 정수 t의 값은 누구? 3이어야겠지? 2점 몇 보다 커야 되니까.
자, 요렇게까지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t는 요 세 개밖에 없는 거야. 됐어? 자, 따라서 요 녀석들 다 곱해주시면 정답은 15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너네가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거든. 합성함수 나오면 무조건 속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치역이 전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걸 꼭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 치역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와야겠구나라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됐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20번. 우와. 자, 20번. 20번도 조금 어려운데. 자, fx가 무리함수로 나와 있고 루트 243 마이너스 kx래요. 얘 역함수가 gx다. 자, 그리고 나서 fx랑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k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hk가 3이 되는데 그때 자연수 k 값들이 합부하시오. k는 양수. 자, 이거 봐봐. 얘 그래프 그려보자. 일단 요 녀석의 그래프만 대충 파악해보면 K분의 243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 당연히 얘는 양수니까 Y축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요. 맞지?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역함수가 gx야. 그럼 이거에 대한 역함수 그려주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 그림상으로는 저래. 오케이?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올 수가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없죠. 이거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이 y는 x 말고 추가적으로 더 교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언제? 감소함수일 때. 지금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저번에 한 것처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얘를 또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도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얘가 꼭 여기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요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응?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너무 잠깐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그림이 좀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대충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감소함수에서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말고 또 다른 점에서 다른 교점이 생기는 위치는 오케이?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교점이 a, b였어.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니까 여기서의 교점이 b, a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어디다 대입할 수 있냐면 역함수라서가 아니라 그냥 원함수 하나에다가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다고. 원함수 하나에다가 역함수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누가 지난다? y는 fx가 인버스 역함수 신경 쓰지 마시고 y는 fx는 요 두 점을 다 지난다라는 걸 써먹으면 돼. 오케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좀 더 얻어보면 이 둘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야. 그래서 이걸 써먹을 때도 있고 아예 쟤만 써먹을 때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저것만 써먹으면 돼. 자, 그럼 봐봐 이제. fx가 루트 243 마이너스 kx고 y는 x랑은 당연히 교점이 생길 거야. 그쵸?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는 무슨 교점 찾고 싶어? 추가적인 교점 2개가 더 생긴다는 걸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를 지금처럼 a, b라고 잡아두면 fa 얘는 b가 돼야 되고 fb a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거 별거 없죠? 그냥 a, b랑 b, a를 동시에 지난다. 그것만 쓴 거야. 자, 그러면서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할게. 그러면 요 a랑 b라는 녀석 중에서 이 a라는 녀석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해되니? a 자체가 애초에 0보다 작으면 이쪽에서는 교점이 생길 수가 없거든. 이건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럼 이 둘을 연립해야 돼. 당연히 제곱해야겠지. 루트 나왔으니까. 둘이 제곱해 주시면 243 KA는 B 제곱이고 얘 제곱하면 243 KB는 A 제곱이야.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죠? 빼고 싶어야 돼. 자, 아래서 위에 거를 뺄게요. 그러면 K로 묶어주면 좌변은 243 날라가고 A-B 남습니다.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B에 A 더하기 B까지 남겠죠. 근데 A랑 B가 같으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었겠지. 우리는 걔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고. 따라서 양변 A-B로 나눠도 상관없겠지. A랑 B가 같지 않을 테니까. 됐니? 자,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결과는 K라는 녀석은 A 더하기 B와 같다라는 정보까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됐지? 됐어? 됐어. B를 K-A로 바꿀 수 있죠? 자, 쌤이 여기서 A에 대한 범위를 구해놓은 이유가 뭐겠어? 이제 뭐 찾아야 돼? 실근이 3개 나온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이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뭐 A랑 B랑 같은 상황 요거였고, 그럼 추가적으로 이걸 만족시키는 A의 방정식 A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어디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이해돼요? 됐어? 자, 다시 지금 B가 K-A라고 해서 문자를 줄일 수 있어. B를 K-A로 바꾸면 요렇게 나오고, 그럼 얘를 양면 제곱하면 A만은 몇 차 방정식 돼? 2차 방정식 되죠? 되니? 거기서 A 값 찾아주시면 돼요. 참고로 얘도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A 대신에 K-B로 바꾸면 A 대신에 B로만 문자가 바뀌죠. 결국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A, B인 거야. 여기까지는 됐니? 그리고 그 두근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 좀 하자. 양면 제곱할게요. 자, 요거야. 일로 넘어올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라고 했죠?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할게요. 얘 다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KA 플러스 KA 그럼 마이너스 KA 그 다음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43 요거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됐어요? 그래야지 교점이 2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진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을 계속 곱씹어. 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쌤 나름 쉽게 설명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역함수가 감소함수로 나와 있을 때는 머리 터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최대한 이해해봐.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얘가 뭐 몇 개의 근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실근의 값들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맞지? 이 두 가지 포인트 잡고 가시면 돼. 자, 그럼 마지막.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당연히 우리 뭐 생각해야 돼? 판별식 생각해야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쫄지 마. 이 3K제곱 넘겨봐. 그러면 3K제곱은 4 곱하기 243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근데 양변 3으로 나누는 순간 243은 81 되잖아. 2제곱 곱하기 9제곱이야. 얘 K제곱이고 맞죠? 따라서 K는 뭐보다 작고 2 곱하기 9인 18보다 작고 마이너스 18보다 크고. 됐어? 판별식 써서 첫 번째 K범위 나왔어요. 두 번째, 실근이 모두 다 양수여야 돼요. 실근이 양수여야 돼. 얘 지금 보니까 축이 어디야? 2분의 K가 축이지. 그러니까 A를 X처럼 생각하면 아래로 올라가 이차함수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는 것까지 판단했어. 판별식으로. 그 상태에서 여기 A축이라고 보면 이 두 실근이 0보다는 커야 된다고. 됐니? 근의 분리야. 0을 대입한 함수값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 0 대입하자. 0 대입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243이라는 요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 24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와 얘 교집합 찾아주시면 결국 최종적인 K의 범위는 루트 243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18보다는 작겠죠. 됐니? 그럼 243이 대략 몇이야? 15점 몇이지? 16의 제곱이 256으로 넘어가니까. 됐어요? 자, 15점 몇보다는 크거나 같대. 누구부터? 16, 19. 요 두 녀석이 HK가 교점이 3개가 나오는 K 값들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저 두 녀석을 더해준 33이고요. 이제 2번은 쉬워. 방금 요거만 파악했으면 HK가 1이는데 교점 횟수가 1개야. 그러면 이런 A점, B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아니면 무조건 교점은 1개인 거잖아. 맞지? 자, 즉 그 말은 K가 16, 17만 아니면 되는 거야. 몇 이하 중에서? 20 이하 중에서. 됐냐? 아, 근데 맞나? 정답이 18개야? 20번. 맞네요. 너무 허무한데? 이거 두 개만 빼. 18개 끝. 됐죠? 넘어갑시다. 마지막 21번. 21번 쉬워. 쉬워요? 쉬워요. 제일 쉬워. 주관 중에 제일 쉬웠어. 양수구나. 참고로 쌤이 쉽다고 하는 건 지금 이런 문제들처럼 발상적인 부분이 없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때려박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막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발상 같은 게 안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쌤은 쉽다고 해요.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되는 거. 얘가 딱 그 문제야.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돼. 문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라는 직선 나와 있고 x 더하기 8이 x 마이너스 8이라는 직선도 나와 있고요. 그래프 좀 그리고 가자. 요거랑 자, 얘가 y는 x 마이너스 8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야. 그럼 여기가 p가 있대. 요 p에서 수선하면 쭉 내려가지고 여기가 r 1.5 그 다음에 또 수선하면 내려서 여기가 q. 요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고요. 그 s의 값을 k 곱하기 ab로 표현하고 s가 최대일 때 ab를 구하시고.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먼저 첫 번째 P점의 좌표를 지금 A, B로 잡는다고 나와 있지? 아닌가? 나와 있네. 첫 번째 줄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 위로 움직이는 점 P, A, B. 그쵸? 아니 그리고 이거 여기 있다고 얘랑 연결하지 마. 요거 직선 어디야? 얘야. 그치? 그래서 일단 A, B의 관계식 찾아보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4구나까지는 판단할 수 있죠? 됐지?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지금 문제에서 1번 문제 보면 S가 K 곱하기 A, B라고 나왔어.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모든 문자들을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거든. 물론 정리해도 되긴 해. 근데 얘 A, B가 둘 다 살아남아 있죠. 그럼 A랑 B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냥 그대로 냅둬서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편할 거야.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그냥 이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생각할 게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하고 이 길이 곱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사다리꼴이니까. 맞지? 그럼 요 녀석의 y 좌표는 b고요. 이 녀석의 y 좌표는 얼마야? 여기 x에다가 a 넣으면 되잖아. a-8이죠? 됐니? 아, 따라서 여기의 길이는 얘에서 얘 뺀 거야. b-a 플러스 8인 거야. 됐죠? 두 번째, 요 길이는 b인 거죠. 세 번째, 요 길이는 a야. 됐냐? 자, 그럼 잘 봐. 요 넓이는 2분의 1에 요거 더하기 요거 2b 마이너스 a 플러스 8 곱하기 a 끝이지. 지금 a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요 녀석을 뭘로 바꿔야 돼? b의 형태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거 넘겨서 2 곱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8 되죠? 됐니? a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8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8이 날라가. 몇 b래? 4b 되지. 됐어요? 자, 따라서 결국에는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 2ab가 되니까 k 값은 2구나 하고 찾아주면 끝. 할 수 이거지? 자, 됐고. 두 번째, 그럼 이 넓이가 이제 최대가 될 때래. 저 넓이가 최대야. 넓이 값 지금 구해놨거든? 2ab라는 거. 근데 뭐 이걸로 할까? b는 요거잖아. 그러면 2b는 a로 바꿀 수 있죠. 이제 바꾸면 돼.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찾을 거거든. 그래서 이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a 곱하기 2b와 같으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8과 같죠? 따라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8a고 a가 몇일 때? 4일 때 최대를 갖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 거. a가 4가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 얘가 여기보다는 어때야 돼? a는 작아야겠죠? 이 안쪽에 사각형이 생기려면. 맞지? 근데 이 지점의 값이 8이니까 8보다 작은 4의 값 가능한 거지. 이해됐니? 자, 따라서 a는 4가 되는 거고, 그때 a 값 여기다 넣어주시면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그때 a, b의 값들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20으로 끝. 좁지 않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애매하게 30분? 해산. 뭐 해산이야, 진짜 안 돼. 너네 저번에도 몇 번을 찍었는데. 오늘 했던 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늘 했던 거 이해 안 되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어려웠던 것들 질문 있으면 질문 계속 하세요.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할게. 그 다음에 숙제 넘어져요. 숙제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숙제 검사 따로 안 한다고 안 풀면 안 돼. 해, 풀어. 특히 변형 문제들은 꼭. 선생님 저 숙제 안 나와주셨어요. 아직 안 나와줬어. 이거 너네 한 묶음씩 가져가. 나눠줘. 맞다, 물품.